예, 오늘 두 번째 영끌 인터뷰는 통일,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또 통일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부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외교 업무와 통일 업무를 분리하는,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통일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지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시고. 이준석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통일 문제와 외교 문제는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외교는 일종의 테크니컬한 것이 많아요. 근데 통일 문제는 사실은 중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한 방향으로 계속 예.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평화로 정착시키고 그거를 이제 통일로 건너가는 디딤돌로 만드는 그런 아주 그란드 스트라테지를 가지고 예. 일을 하는 데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아주 예, 길게 예. 보고 장기적인 그렇죠.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는. 근데 이제 외교도 물론 외교 정책 목표가 있고 그러지만 예. 거기는 상대하는 나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전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같은 것을 다루는데 좀 집중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통일부 차원이 다른 것을 갖다가서 합치자는 것도 좀 잘못된 거고 또 하나 어디 보니까 뭐 대만에도 통일부가 없고 뭐 북한에도 통일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예. 했다던데 대만에도 통일 문제를 다루는 행정부 내에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권한이 있고.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로. 우리 이제 행정부 안에 예. 대만 행정부 안에 대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대륙위원회. 대륙위원회. 그것이 이제 그전에는 광복대륙 설계연구위원회인데 광복대륙이라는 게 이제 대륙을 수복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조금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에 대륙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행정원 안에 말하자면 부처로 있습니다. 위원회. 예, 위원회가 무슨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고 같은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베이징 정부에도 국무원에 타이완 판공실이라는 게 있어요. 판공실. 예. 대만 문제 다루는 데입니다. 일국 양제 전문적으로. 양제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도 지금 이른바 통일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그대로 있는데 당장 성과는 안 나죠. 예. 그 사람들도 그걸 외교부에다가 통합을 시키지는 않아요. 뭐 제가 이준석 대표와 이 얘기는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국, 예를 들어서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런 데들과 또 상의를 해야 되고 뭐 저희도 알다시피 다 북미 관계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외교부랑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추정을 하는데 그건 사실 또 근데 다른 얘기잖아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통일 문제는 우선 통일의 구심력을 먼저 키워야죠. 남북이 먼저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반도가 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통일의 원심력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은 통일의 원심력을 줄이는 일이고 주변 강국들이 그렇지. 반대하지 않게. 그렇지. 그리고 우리 통일부는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그냥 그게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은 남북 간의 그런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예.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외교부에서 외교적인 어떤 행사로 다룰 수는 없죠.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만일에 미국이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다 해제하고 그냥 빨리 통일을 해라. 대한민국과 통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미국이 지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 남한과 북한이 서로 우리가 쟤네들이랑 왜 살아? 그렇죠. 라고 해버리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잘 찝었나요? 잘 찍었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
기자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속이 생기지. 알겠습니다. 그 지금 분단의 세월이 벌써 5년이 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2030 세대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일부 차원에서도 지금 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젊은 세대에 통일 의식을 심어주는 일은 그건 통일부가 해야지 그렇죠. 외교부가 할 관리는 일은 아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합친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고 또 독일이 예.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분단 시대 서독에는 통일 문제를 다루는 전문 부서가 있었어요. 외무성이 외무성이 있고 있고 따로 내독 관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독이면 이제 독일 내 문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예, 양독 관계를 내독 관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 관계를. 독일어로 하면 인너 도이체 베치웅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내독 관계, 독일 내부에서 그 양독 간의 관계를 다루는 성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열심히 이 동서독 관계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했죠. 한 69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독이 동독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동방정책이라는 겁니다. 예. 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해서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 20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나중에 독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통일된 뒤에 69년 동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0년 동안 서독에서 동독으로 건너간 돈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보내준 돈이 1,044억 도이체 마르크다. 예. 그러면 달러로 환산하면은 그때 한 580억 달러 돼요. 예. 한 580 60조가 되는 거, 60조가 넘는 거네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580억 달러를 썼다는 얘기는 1년에 29억 달러씩 썼다는 네. 얘기인데 29억 달러로 29억 달러를 다시 하나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3조 한 3천억 정도 그렇죠. 되겠죠. 그 돈을 계속 보낼 때 서독의 보수 야당에서 반대를 안 했어요. 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결국은 이제 성과를 낼 것이다. 그러더니 그리고 정권이 중간에 13년 만에 그 3인당에서 기민당으로 넘어갔어요. 보수 정당이. 정권이 예. 바뀌었는데도 헬무트 콜 총리가 대동독 정책은 똑같이 그대로 가고 계속한다. 그러더니 그로부터 7년 만에 있어요. 예.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는 뭐 돈만 쓰고 성과도 없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통일부 예산이 1년에 한 700억도 안 됩니다. 네, 700억도 안 되고 남북 협력 기금은 한 1조 정도를 만들어 놨을 협력기금 거예요. 많죠. 예. 그러나 이 700억 일반 예산이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미국 그 국방부에서 미국 무기 사는 거에 한 700억이면은 100불이나 될라나? 일단 뭐 전투기 하나 또 제대로 못 그렇죠. 사는 돈입니다. 그 정도 돈 가지고 저희 그 피스메이킹, 예. 다른 말로 하면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나가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결국은 통일을 실현해야 되니까. 예. 일단 뭐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데는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런 바람을 그런 기회를 서독이 동독과 큰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건 20년 동안 오랫동안 투자. 20년 동안 이질감을 꾸준히 없애려는. 진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예. 꾸준히 말하자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침 그 고르바초프의 예. 그 탈냉전 전략하고 좀 맞아 떨어진 거죠. 예. 그런 준비가 없었으면 고르바초프가 했어도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동서독 간의 마음을 연결해서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지 않았으면은 예. 통일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소련이 무너져도 그건 통일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독이 사실은 뭐 통일부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뭐 당장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북한과 우리 어떤 이질적인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이게 그 통일 문제는 그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고 그거를 외교부에서 외교부로 통합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배경에는 과거에 뭐 지금을 평가할 수도 되고요. 이전에 이제 통일부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전 장관 시절에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통일부가 바로 성과를 내는 뭐 통일이 바로 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처는 아니지만 그러면 일은 잘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에는 또 별개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남북 관계는 예.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진짜 그 봄날 같은 예. 제가 지금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일부 차관장관으로 일을 했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통일부 장관 일을 했는데 예. 제가 그동안에 제가 통일부 일을 하는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맨날 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맨날 겨울도 아니에요. 추나추동이 있는데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봄이었었습니다. 예. 충 그때는 통일부의 존재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정치인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자리들이 통일부 장관들. 예. 맨날 텔레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어? 회담으로 나오지요. 그다음에 회담 대표단들 보낼 때 손 흔들어주는 장면 나오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민족의 미래를 그리는 그렇죠. 일이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난데없이 통일부하고 외교부를 통합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이제 저항이 심해서 이제 그 일을 못했는데 남북 관계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게 이제 동명기가 됐어요. 예.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 다시 그게 동면이 끝나고 2018년 4월달에 판문점에서 이제 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이 해가지고 2018년 한 해 동안 참 좋지 않았어요. 그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희망도 솟아났었죠. 몇 년 안에 자유왕래가 될 것 같은 그렇죠.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이제 그것이 얼어붙기 시작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 베트남에서 2019년 2월 말에 예. 베트남에서 그 뭐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 관계도 다시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북미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국의 대북 정책의 어떤 점에서는 종속 변수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에 강하게 북한을 예. 몰아붙이면 우리도 꼼짝 못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딱 이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예. 통일부 없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추나추동이 있다는 사실을 좀 공부를 하고. 외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독일도 외무성과 내독 관계성을 따로 두고 내독 관계성이 꾸준히 동독 사업을 한 끝에 20년 만에 통일이 됐었다. 예.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봄바람이 강하게 불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약간 뭐랄까요? 그 더구나 코로나19도 있어서 접촉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8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정권이 계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도 바뀌잖아요. 이런 게도 애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북 간의 일체 접촉이 없는 것은 예.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만 없으면 북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와서 남북 대화가 좀 더 될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멘트가 공동성명에 들어갔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의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관여 그리고 협력을 지지한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미북 관계가 뚫리지 않아도 북핵 문제 해결이 수순을 밟지 못해도 않아도 남북 간에 먼저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북쪽에서 이제 접촉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실은 화상 회의라도 이제 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베이스하게 냈었는데 예. 다른 데서 이제 화상 회담이라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북한도 거기에 적극적인가요? 예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친서가 오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예. 친서가 이제 오갔고. 오고 갔고 연락 채널이 다 끊어진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전화 받습니다. 예. 근데 친서가 이제 오고 간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그 북쪽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남북 간의 접촉이나 북미 간의 접촉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한미 연합 훈련 중단입니다. 아,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부분을- 작년부터 예. 작년에도 그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 일체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한 4번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대남 관계나 대미 관계 관련해서 그래도 북한 정부의 최고 권력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김여정이가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지금 해결 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접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친서도 오갔지만 이제 한미 군사훈련 문제가 일단 걸림돌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정세균 민주평통 수석 죄송합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